자,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중 공조를 강조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1, 2월 중이라는 시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왔는데 장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입에서 아무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좀 의미를 보세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은 뭐 전 지구 어디든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여기서 비행 거리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매 1호를 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매 1호는 이제 인류신기인데요. 실제 그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항속 거리는 거의 한 1만 킬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신기를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운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에어차이나 중국 항공기를 이용을 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도 상당히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매 1호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 교수님 말씀에 덧붙인다면은 싱가포르까지 가는 비행 시간에도 중국 에어차이나를 갔다가 빌렸는데 그게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 평양에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가 6시간. 네. 그럼 그것보다 짧은 지역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과 거의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몽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 몽골이 좀 더 그 가까운 거리,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해석은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SNS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북미 관계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좀 북미 정상회담 의지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에어포스원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달 안에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소는 3군데 중에 하나이다. 아마 장소 3군데는 거의 결정을 해놨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점에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도 1월 초, 1월 1일 직후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재선을 염두에 둔다면 2020년 11월 3일 날이 미국 선거입니다. 그런데 선거 캠페인 자체가 미국은 거의 한 10개월 이상 캠페인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달부터 이제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보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1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외교적 성과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거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평양으로 계속 전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5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오늘 밤에 잠시 뒤가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번 순방 성과 일단은 한미 간의 좀 속도 불협화음 논란을 좀 해소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추진 계획을 좀 구체화시켰다 이런 성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실무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답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30일 날 그 두 정상이 만남으로 해서 굉장히 동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와 장소까지 언급이 나왔고요. 굉장히 러브콜을 강렬하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격이 됐는데 굉장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 만남으로 해서 네. 새롭게 북미 관계 개선, 북미 회담, 그다음에 그거와 따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동력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는 그랬죠. 한국이 너무 앞서서 간다. 속도를 너무 앞서서 내고 있다라는 어떤 불만이 표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불식했다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제 기내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잠깐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뭐 그런 말에는 전혀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네, 대통령이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이제 대신 전해준 건데, 원하는 바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 북한은 많은 부분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문제나 또는 50여 구의 미국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랄지 또 3명의 그 인질들을 풀어주는 문제랄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동창리 그 실험장을 영구 폐쇄하는 것도 제안을 이미 해놨고 또 나아가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영변 핵시설도 완전히 영구 폐기하겠다는 그런 입장까지도 표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도 제재 완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멍석을 좀 깔아달라. 선물 보따리를 미국이 풀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치는 역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체제 안전 보장의 출발점으로서 또 평화체제를 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여는 그런 단계를 종전선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를 하지 않았을 때 뭘 믿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를 좀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들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던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대목들 중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제재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딱 정리를 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체제 보장과 결국에는 제재 완화에 따른 경제 번영을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제재 완화라는 거는 네. 그 유엔 제재 결의 안에서조차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것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 제재가 지금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 남북 공동철도 조사에 어느 정도 대북 제재 유예를 갖다가 유엔에서도 받고 네. 미국 독자 제재에서도 어느 정도 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조차도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제재 완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그것과 북한이 실제 바라는 것과 좀 일치하는 그런 협상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이런 와중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돌파구가 될지 어떨지는 좀 공식적인 확인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미가 어제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뭐 외교부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의 인사들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개연성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북미 간에는 그동안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밑 접촉 또는 물리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어떤 접촉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물밑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책임자급들이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앤드류 킴의 그 판문점에서의 북측 인사들과의 만남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실제 북미가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의 만남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실무적 차원에서의 만남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일 앤드류 킴 센터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났다는 뉴스가 이제 일찌감치 좀 나왔지만 네.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네. 일단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네. 나온 알려진 내용으로는 일단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네. 그죠? 김영철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나왔을 네.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네네. 건데 이 두 사람의 격이 안 맞는다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은 카운터파트가 폼페이오 장관급이고 네. 그다음에 앤드류 김 같은 경우는 최선희라든가 김성애 그러니까 카운터파트가 되는데 북한은 실무급과 고위급의 차이인 그렇죠. 거죠. 예. 북한은 굉장히 격을 많이 따집니다. 예전에 그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그래서 예. 격의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기와 시점을 말한 다음에 3일 날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회동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실무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식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난달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나와서 나온 새로운 물밑 접촉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트럼프 발언 이후도 그렇고 남은 건 결국 북한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또 행보가 보도로 나왔어요. 경제 네네. 행보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공을 지금 평양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 넘긴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대외 활동을 별로 하지 않다가 원산의 그 구두 공장을 방문을 해서 직접 본드를 붙이는 이런 사진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재 완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명확하게 북측에 대해서 미국이 확약을 해줘야 자신이 나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그 원산 그 민생 행보, 경제 행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 결속, 특히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이 진행되는 과정, 또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 좀 지체되는 이 현상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속과 자신이 애민 행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다 굳건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원산에서 펼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그렇습니다. 행보를 알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거였는데 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 어떤 결단을 내릴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방남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데 네. 첫째로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실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북한에 이득이 된다 싶으면은 그 과감하게 방남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적인 어떤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방남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김정은 그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환경, 그다음에 대남 환경, 그리고 북한 내의 대내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박람의 가능성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박람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서울 답방 네, 그 서울, 얘기하시는 네네. 건데, 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앞서 대통령은 답방 그 시기보다는 비핵화 진전이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연내 답방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내 답방이 그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 가장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차선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서울 답방을 우리가 놓고 접근하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것의 네.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가 아직 접점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접점을 찾는 작업을 서울 답방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우선적으로 성과를 거둬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제2차 정상회담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건데 예. 일부 예를 들면 북한이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영변 시설이랄지 또는 한두 개의 북한이 노출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남측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고 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자막에 미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변수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미국의 태도와 북한 일정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의 태도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네. 지금 말하는 북한 일정은 왜 변수가 되는 걸까요? 네. 북한 일정은 지금 저희가 12월 달이 이제 12월 달에 들어섰는데 예. 12월 17일이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7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21일부터는 총화 기간을 해서 1년 전체를 마무리하고 내년 신년도의 네. 어떤 계획이라든가 신년사에 담을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18일에서 20일 정도가 가장 비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색깔을 네. 좀 강조해놨는데 18일에서 20일이 비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방 시기에 점쳐지고 있는 게 18일에서 20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스케줄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일하고 20일이 나오기 전에는 13일하고 14일 날 남산타워를 관광객을 받지 말라고 비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18일하고 20일이 지금 이제 일정이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앞으로 이제 2차 북미 정상 회담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미 정상 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이 이제 순방 마치고 오늘 밤 귀국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1월, 2월 지금 12월부터 1월, 2월까지가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시기를 어떻게 제대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고 나가느냐가 2019년도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남북미 관계를 다 거의 규정하다시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다시 한번 중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입장의 조율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차 해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 조율을 이뤄내고 그 조율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고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매 역할이 보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매 역할 강조하셨고 네. 어떤 역할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놔두고 그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했고 미국은 핵신고 제출,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거였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실 일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듣고 온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하면서 좀 더 진전된 9.19 평양선언에서 밝혀진 것보다 좀 더 진전된 핵신고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좀 더 얻어내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이 12월 4일이죠. 어느 때보다 중요한 12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